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24개 의대 교수들이 잠시 후 원격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여부를 논의합니다. 앞서 증원을 1년 뒤로 미루자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중재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강경 대응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전 후보의 빈자리에 친명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한 국민의힘은 연일 막말 논란이 추가되는 장예찬 후보도 공천 취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후배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서울 고척돔에서 메이저리그 개막 2연전을 치르는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선수단이 입국했습니다. 최근 결혼 사실을 알린 다저스의 간판 오타니는 아내와 동행하며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전공의들로 끝날 것인가, 의대 교수들로까지 번질 것인가. 잠시 후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합니다.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할까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증원을 1년 뒤로 미루자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중재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교수들도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명수 기자, 회의에 참석하는 대학 더 늘었다면서요? 예, 서울대 의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잠시 뒤인 오후 7시부터 이 전국 24개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들이 이 온라인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 당초 이 19개 대학이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의대 증원 자체에 찬성하는 교수가 과반으로 알려진 성균관대를 비롯해 5개 대학이 추가됐습니다. 이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걸로 분석되는데요. 이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회의를 앞두고 이 정부에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사직을 결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직서 수리 기간은 약 한 달인데 정부가 교수 공백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계 임원들은 더 센 발언을 내놓고 있던데요. 전공의들의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의사들 오늘 재차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오는 20일 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태구 의사협회 비대위원장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 일부가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며 추가 고발을 시사했는데요. 이런 장기전에 환자 피해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고 교수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 잘 조율됐으면 좋은데 극과 극으로 치닫으니까. 정부는 대형 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들을 분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의대에서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가장 피해가 막심한 건 환자들에 이어 이들이 근무하던 수련 병원들입니다. 인력 공백으로 수술과 진료가 줄어들면서 매일 10억 원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하는 병원도 있다고 이미 전해드렸었죠. 사태가 길어지면서 병원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리는 등 결국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도 전공의 단체 행동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력 공백 탓에 외래 진료와 수술이 급감하면서 하루 10억 원 이상의 매출 손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 늘렸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전공 이탈이 장기화할수록 피해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전공의 파업에 따른 경영 악화가 심각합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 목적으로 600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의료원은 오늘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환자를 봐야 수입이 나오는 체제인데 지금 그 환자 자체가 줄고 있고 더군다나 수술 환자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일부 사립대병원은 정부를 향해 손을 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립대법인에 저금리 융자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경영상 직격탄을 맞은 병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한쪽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모여 집단 사직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 뇌질환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에선 끝까지 병원을 지키겠다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악순환의 서막이 열리는 위중한 상황이라면서요. 강서연 기자입니다. 저희는 병원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대한뇌혈관 외과학회와 대한뇌혈관 내 치료학회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병원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회는 뇌혈관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로 대한뇌혈관 외과학회는 600여 명의 회원이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죄송하다며 국민 여러분께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는 현실이다며 합리적인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사 측의 갈등이 길어지며 의사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병원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도 학회 측은 정부를 향해 의료정책으로 야기된 혼란에 책임을 지고 정책의 모든 부분을 상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를 끝까지 보고 하는 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게 물러서든지 전공의들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협상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잘못된 의료 시스템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병원을 지켜왔다며 정부가 원점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진행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밝혔습니다. 의사사회 내부에서 병원을 지키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의료공백 장기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가정폭력, 각종 막말로 논란이 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죠.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다음 문제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전략 공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찐명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과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정봉주 전 의원과 경쟁했던 박용진 의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발목질의 발언 등 각종 막말로 논란을 빚은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결정적 이유는 거짓말입니다. 목함질의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석이 된 강북을 후보 자리에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선 득표에선 이겼지만 하위 10% 감산 탓에 본선행이 좌절된 박용진 의원은 배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선 자체가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없고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전략 공천으로 간다. 친명 원외 인사인 한민수 대변인이나 서울 금천구 경선에서 탈락한 대장동 사건 담당 조상호 변호사가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경선 과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박용진 의원 측은 재심 절차도 경선의 일부로 경선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강북을은 당규에서 정한 전략선거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강북을 후보 재추천 절차는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기 10분 전엔 국민의힘이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거든요. 어제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정우택 의원까지 2명의 공천을 취소한 건데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친윤계 장예찬 예비 후보 때문입니다.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막말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공관위가 공천 취소를 검토하자 장예찬 후보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방송이나 공적 활동을 전혀 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장 후보는 앞서 문란한 성생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과 서울 시민의 의식을 폄훼하는 SNS 글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자선단체 후원을 독려하며 남성과 여성을 비하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미루고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에선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서울의 한 후보는 수도권 선거의 큰 악재라고 했고 또 다른 후보는 안 그래도 여권 전반에 불통 이미지가 강한 상황에서 공천을 유지할 경우 이번 총선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공관위는 도태우 후보 막말 논란과 같은 선상에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공관위에서 경론이 오가는 가운데 장 후보 공천이 철회되면 5번째 공천 취소가 됩니다. 한동훈표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장 후보 공천장을 회수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끝나는 공천도 다시 보자라고 해야 할까요? 공천된 후보들이 여러 문제로 공천이 번복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검증 과정에서 못 밝혀낸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괜찮다고 그냥 넘긴 걸까요? 국회 상황 정태진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국민의힘부터 좀 보겠습니다. 돈 봉투 의혹으로 공천이 번복된 정우택 국회 부의장. 그 문제가 끝난 게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정우택 부의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 공작에 의한 공천 취소라고요. 그러면서 공천 취소 결정 제고는 물론 비대위의 반려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 부의장 대신 다른 지역구 경선에서 이미 패한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정 부의장과의 경선에서 진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 측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낙하산 인사를 공천을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억울하고. 정말 끊어냈지만 끊어낸 게 아니었는 듯합니다. 근데 여기에 막말 논란 인사들까지 있고 여론이 참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던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이 전격 취소됐죠. 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라고 발언한 조수연 대전 서구갑 후보는 큰절까지 하며 사과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의 논란이 자꾸 이슈화되는 건 선거 판세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도 나름 빠르게 손절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데 왜 미리 걸러내지 못했느냐, 다 잘라내야 한다는 공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감무성한 건지 무모한 건지 사리 분별력이 없는 건지 참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스스로도 빨리 결정을 하고요. 네. 당에서도 엄중한 조치를 빨리빨리 내려줘야 저는 당이 살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 취소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정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분위기가 좋아 보이던가요? 우선 양파처럼 까도 계속 해도 까도 나오는 과거 발언들 때문에 예찬 대장경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신 발언 외에도 우리나라에 온 백인들이 대부분 멍청하다, 셀카를 수백 장 찍는 못생긴 여자를 향한 분노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장 후보는 오늘도 사과했지만 당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관련 여론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MBN에 그런 사과 가지고 되느냐, 도대체 몇 번 사과할 거냐면서 빨리 입장을 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네. 장 후보의 공천 취소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공천이 유지될 경우에 친윤계라 감싼다는 비판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요. 민주당 정봉주 후보도 그렇고 막말 같은 거는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검증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부실 검증 얘기가 나옵니다. 더욱이 정 전 의원은 지난 2001년 가정폭력 혐의로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를 살펴보면요, 가정폭력은 당규상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공관위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조치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경기 안산갑에서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을 꺾고 본선행을 확정지은 양문석 후보도 온종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하거나
역겹다고 했던 과거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그런 발언을 한 건 해당 행위라며 당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몰랐다는 거는 후보가 자료를 안 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민주당을 또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라도 드러난 게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뉴스 추적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측에서 내놓은 후보들로 논란이 일고 있죠. 문제가 된 2명에 이어 세 번째 후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다시 시민사회 측에서 후보를 내놨고 이걸 민주당이 또 반대했거든요. 결국 시민사회 대표들이 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사퇴하기로 하면서 당초 내기로 했던 후보 30명 다 못 채울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재추천했다고 밝힌 지 5시간여 만에 더불어민주연합은 또다시 부적격 판정을 냈습니다. 앞서 병역 기피를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했던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 측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의 위상과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명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심사위원회만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들과 모두 함께 의논해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시민사회목 후보 재추천 등 후속 절차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영덕 공동대표는 MBN과의 통화에서 후보를 새로 구할지 지금 있는 후보들로 할지 연합에 참여한 단체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 20명, 시민사회 4명,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각 3명의 후보를 내 30명을 채우기로 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주말 동안 후보자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심사 결과 발표 전까지 최종 비례대표 후보 수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어제 부산 경남 낙동강 벨트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 오늘은 국민의힘의 험지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순천부터 광주, 전주까지 훑었는데 순천에서는 선물 보따리도 풀었습니다. 김대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광주 충장로에서 국민의힘 후보들과 호남 민심에 구애했습니다. 16년 만에 호남의 모두 지역구 후보를 냈습니다. 호남에서 당선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곳 광주를 찾은 건 지난 1월 취임 직후 5.18 묘역을 참배하며 호남에서 꼭 당선되고 싶다고 호소한 지 2달 만입니다.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전남 순천 전통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에 추가 투입하겠다며 깜짝 발표했습니다. 최근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해서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바로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지역병원 설치와 의대 유치 지원 등 지역에서 열악한 현안에 대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살만하다 싶으면 입원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후진적인 생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다음 주 초 숨 고르기를 한 뒤 주 후반부터 지역 순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울산과 부산, PK 쪽으로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지역 맞춤형 정부 여당 비판 발언을 쏟아냈는데 정권 심판에서 더 나아가서 정 안 되면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현장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의 험지 울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울산은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심장이라고 추켜 세우며 정부 여당이 서울 팽창 국리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해야 합니다. 혼나면 철듭니다. 영 안 되면
권한을 박탈해야죠. 목 부위 상처 자국을 드러내 보이며 정부 여당이 갈라치기만 한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시장에선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 상품권으로 사과를 사며 치솟은 과일값을 부각했습니다. 2만 원 단위로 파니까 나도 부담스러워. 지난 1월 피습 이후 처음으로 부산도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울산에 이어 부산에서도 가장 먼저 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직접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이곳 기장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산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냐며 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맹비난했습니다. 국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막판 대역전극이니 무슨 이기느니 마느니 해서. 다만 경기 안산갑에서 공천을 받은 양문석 후보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관련 질문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달라며 동문서답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MBN 총선 빅데이터 톡톡 시간입니다. 이 지역만 보면 전국 판세가 한눈에 보인다. MBN이 뽑은 핵심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먼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시작해 중원의 민심을 알 수 있는 충남으로 내려갑니다. 이어서 전직 도지사들의 맞대결이 이루어지는 양산 을과 두 중진들의 대결 부산 북구 갑까지 두루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권 주자들의 빅매치 잠룡들의 대결도 빠질 수 없겠죠. 이재명, 원희룡 후보가 맞붙는 인천 계양 을과 함께 안철수, 이광재 후보가 붙는 성남 분당갑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가장 많은 의석수가 걸려있죠. 수도권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 한강벨트 4곳과 반도체 벨트 2곳의 표심도 함께 알아봅니다. MBN이 뽑은 12곳 대부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지역 표심이 전체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로는 개혁신당의 금태섭 후보까지 법조인 3파전이 성사됐죠. 현역인 최재형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빅데이터 호감도 지수도 두 사람 10%포인트 미만의 박빙인데요. 온라인상의 관심도 역시 지난달 공천이 확정된 이후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벨트의 최전선 여전사가 맞붙는 중성동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후보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이어가고 있죠. 온라인 관심도 역시 두 후보자 공천이 확정된 이후 격차가 한번 벌어졌다가 초접전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양당의 지지율 37%대 32%입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율 그대로고 민주당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지수 기자와 선거 판세 더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 기자, 양당 지지율 여전히 접전이긴 한데 그런데 민심이 더 유난히 출렁거린 곳이 있다고요? 네, 전국으로 보면 지난주와 비슷한 상황이지만요. 서울 표심 크게 출렁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일주일 사이에 무려 3분의 1, 15%포인트 떨어졌는데요. 2주 동안 40%대 지지율 쭉 이어가면서 더 이상 수도권 위기론 없다라고 했던 여당이 다시 한번 민주당 지지율에 역전된 상황입니다. 판도가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겠죠? 네, 여당과 야당 관계자 모두 입을 모아서요. 이 출국 금지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장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천 과정의 막말 논란은 양당 모두 누가 더 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 전 장관 문제가 지지율 변동의 가장 큰 변수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공정이라는 가치에 민감한 서울 지역 민심이 제일 먼저 흔들렸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도 긍정평가 지난주에 비해 3%포인트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그만큼 더 올랐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도 이런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절반 가까이 가져갈 수 있다.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박빙 열세 구도에서 박빙 또는 박빙 우세로 전환됐다고 한 130 정도에서 140석 정도 현재 판단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 비례의석 13석을 더하면 153석이 됩니다. 네. 원내 과반 일당이 된다는 전망인데요. 그러네요. 이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 이재명 대표 사실상 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한 것도 이런 자신감을 갖고 지지층을 결집해 굳히기로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MBN의 4.10 격전지 속으로 오늘은 보수의 잃어버린 텃밭 서울 양천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두 차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승리했지만 그전 16대에서 19대까지 4번 연속 보수 진영이 승리를 했던 곳입니다. 장관 출신 현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수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접전 끝 본선행을 확정한 정치 신인이 텃밭 탈환에 나섭니다. 유승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천구갑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꼽힐 만큼 지난 16대부터 19대 총선까지 보수 정당이 승리했습니다.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보수 정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잇따라 승리하면서 진보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찾아가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출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대신에 구자룡이 출마하기 때문입니다. 양천 구민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참을만하십니까? 심판해야지요. 신정차량사업소 이전은 물론 노후화된 교통인프라 개선은 양천구갑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방 통행로가 여기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길은 그대로 두고 주거만 자꾸 늘리다가 보니까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두 후보 모두 현장 곳곳을 살피며 지역 수건 사업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선 도시재생, 신도시 설계 이런 차원이거든요. 경험과 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래도 훨씬 더 많은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토박이로서 느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할 생각이고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명품 도시로서 제가 여당의 후보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기고 무조건 지켜내겠다는 현역 의원과 탈원에 나서는 정치 신인 가운데 오는 4월 10일 누가 웃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오늘 총선 공식 슬로건을 발표했다고요? 네, 민주당의 총선 공식 슬로건 못 살겠다 심판하자입니다. 네. 보조 슬로건은 심판해야 바뀝니다와 보트포 체인지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자주 사용해온 구호들입니다. 네. 못 살겠다! 심판하라! 못 살겠다! 심판하라! 심판해야 바뀝니다. 윤석열 정권 2년을 못 살겠다는 단어로 규정하고 이번 총선을 통해 심판해야 한다는 점을 담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슬로건이 지금 합니다였잖아요. 이 보면은 정말 여야의 총선 전략의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네,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국민의힘은 합니다. 지금 합니다죠. 이 속도감과 실행력을 강조한 겁니다.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입니다. 슬로건까지 확정가 보니까 진짜 선거 모드는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천이 다 안 끝났습니다. 네, 지금 슬로건 내용을 차분히 볼 분위기가 아닐 정도로 공천이 취소되는 등 막판 진통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천이 호떡 뒤집기 판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를 비판한 건데요. 네. 경선으로 후보가 된 만큼 다음 판단은 본선에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에 대해 공천에 목매어 아무도 말 안 하는 공동묘지의 평화 같다고도 혹평했습니다. 홍 시장 스타일 고려해 보면은 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맥락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을 언급한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면서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뿐이다. 아이고. 좌파 정권 시절 눈치 보면서 부역했던 사람들이 우파 투쟁을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한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점,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홍 시장 자신은 탄핵 국면 때도 당을 지켰던 이 보수의 정통 인사라는 점을 내세워서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한 위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날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오늘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조국혁신당을 겨냥해서 비례대표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승계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 대표는 해당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쫄았지? 네, 겁먹었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네. 이 조국혁신당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불안해져서 저런 법안까지 냈다는 겁니다. 아, 근데 말투를 보면 상당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네, 실제로 지금 기세가 대단하긴 합니다. 현 정권의 비판적인 강성 진보 유권자를 끌어모으면서 창당 11일 만에 당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나설 후보자 20명을 공개했는데요.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감찰에 관여했던 박은정 검사 등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참여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 최종 순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도 이 텃밭 지역구죠. 5곳의 국민 추천 후보 받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전통적 강세 지역인 5곳에서 국민 추천 후보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 갑에는 서명옥 후보, 강남을의 박수민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영남권에선 대구 동구 군위 갑의 최은석, 대구 북구 갑의 우재준, 울산 남구 갑에는 김상욱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현역 교체 비율이 낮고 청년과 여성 후보 등용이 적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여성 후보 1명, 청년 후보 2명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래도 여성 후보가 1명이라는 건 좀 의외네요. 좀 더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출근 시간 9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지하철 3호선 일산선 운행이 5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정전 때문이었는데 운행이 재개된 후에도 하루 종일 원당역 한쪽 방향으로는 아예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의 혼란은 안 봐도 뻔했겠죠. 장덕진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역에 긴 줄이 이어집니다.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는데 운행 장애를 알리는 방송이 나옵니다. 에서 원당 간 전차선 급전 불량으로 대화행 열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산선 원흥역과 원당역 구간에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4시 30분쯤입니다. 지각할까 걱정하는 시민은 급히 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차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여기 왔다가 지금 다시 집으로 가야 되겠어요. 지하철을 못 탄 시민들로 버스 정류장은 인산인해입니다. 한참 됐어요. 한 40분 정도 지연되는 거. 지금 한 20분 됐어요. 불편하죠. 전기 공급은 5시간 넘게 지나서야 복구돼 불편은 오전 10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타야 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지하철 내부도 텅 비어 있습니다. 정상 운행을 시작한 후에도 서울 방향으로 가는 열차는 오늘 하루 원당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확한 정전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이러다 다 죽어를 외치던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오 씨는 2017년 연극 공연으로 지방에 머물 때 50살이 넘게 차이 나는 후배 여성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빗둘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소된 지 1년 4개월. 법원은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사실을 무마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유명해진 오 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CCTV가 범행 현장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훔치는 장면부터 도망가는 동선까지 모두 들킨 범인은 8분 만에 경찰에 잡혔는데 잡히고도 왜 잡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되는 CCTV의 성능,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으로 다가간 한 남성이 보는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살핍니다. 같은 시간 트럭 주인은 짐칸 뒤에서 달걀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살며시 운전석 문을 연 남성은 지갑을 호주머니에 넣고 종종 걸음으로 뛰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30m 앞 CCTV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CCTV 관제센터 담당자가 피의자 도망가는 모습까지 카메라를 돌려가며 실시간으로 쫓았고 경찰이 8분 만에 절도범을 잡았습니다. 무전기를 통해서 피의자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면서 경찰차를 그쪽으로 이제 안내를 하게 된 거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마약 거래도 관제센터 CCTV에 딱 걸리기도 했습니다. 비닐봉지와 현금을 주고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길 정도로 정밀하게 잡습니다. 저는 지금 손가락 3개를 펼치고 있는데요. 저에게서 약 30m 떨어진 서울 관제탑 CCTV에서도 몇 개인지 식별될 만큼 촬영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멀리는 50m 떨어진 행동까지는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CCTV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방범용 CCTV만 16만 7천 대. 최근에는 폭행이나 비틀거림 같은 이상 행동을 자동 감지해 요원에게 알리는 AI 기술까지 속속 탑재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꿈을 가진 미국 민간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48분간 궤도 시험 비행 이후 낙하 도중에 분해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선을 재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오는 것까지가 목표. 따라서 이번 시험은 절반의 성공으로 기록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정락 특파원입니다. 세 번째 시험 비행에 나선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 달과 화성 탐사 시험 비행을 위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불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약 3분 후 2단 발사체가 스타쉽에서 순조롭게 분리됐습니다. Start to do its flip and then move into the boost back burn, setting it up for eventual splashdown in the Gulf of Mexico. 이후 스타쉽은 고도와 속도를 높이며 약 48분간 지구 반바퀴를 비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발사 전부터 생중계됐는데 이 같은 성공 직후 중계 화면이 끊겼습니다. 스페이스X 중계진은 낙하 도중 연결이 끊겼으며 결국 우주선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We did lose connection with TDRS, which is the tracking and data relay satellite system, and Starlink at the same time. So it is a realistic possibility that we lost Starship. 지난해 4월과 11월 두 차례 시험 비행에서 모두 자폭하는 등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궤도에 진입하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입니다. 스페이스X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이 인류를 화성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고 빌 넬슨 나사 국장도 큰 진전을 이뤘다고 축하했습니다. 중국이 달 탐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내기 위한 미국의 우주선 스타쉽 개발도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24년을 집권한 푸틴 대통령의 5선 성공은 당연한 듯하고 이젠 지난번 76%보다 더 높은 득표를 할까에 관심이 쏠립니다. 2030년까지 집권하고 나서 6선에도 성공을 한다면 퇴임하는 나이는 84세, 스탈린의 29년을
가뿐히 넘어서게 됩니다. 사실상 종신주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 투표함에 접지 않은 기표용지가 쌓입니다. 비밀 투표는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주민들도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했는데 총을 든 군인이 투표하는 모습을 감시하기까지 합니다. Конечно, нет. Вас просят поставить галочку 2 человека с автоматом. Конечно же, люди, у них нет выбора просто, да, по-другому как-то. 오늘부터 사흘간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은 연임이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직전 여론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의 예상 득표율은 82%였던 반면 나머지 3명의 군수 후보는 5%에서 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80%대를 기록하면 직전 대선 때 76.7%를 넘는 최대 득표율이 됩니다. 앞서 푸틴 살해설이 제기된 정정 나발리의 아내는 푸틴 반대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대세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Что делать дальше, выбирать вам. Вы можете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любого кандидата, кроме Путина. Вы можете испортить бюллетень. Вы можете написать на нем крупно «Навальный». 푸틴 대통령은 이번 임기를 마치고도 2030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어 이때 또 당선되면 84세에 퇴임해 사실상 종신 집권을 하게 됩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슈퍼스타 오타니가 대중 앞에 처음으로 아내를 공개하며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야구 팬 사이에서 한만두 아들로 불리는 김하성의 샌디에이고 동료 타티스 주니어는 광장시장에서 만둣국을 먹어 눈길을 끌기도 했죠. 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 서울 시리즈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조 원의 사나이, 지구 최강의 야구 스타 오타니가 서울 시리즈를 위해 입국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아내 다나카 마미코의 사진을 최초 공개하더니 입국장에도 동행하며 부부로서 공식 석상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일본어 팻말에 이곳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릴 지경. 일본 유수 언론사는 현장 생중계에 나서며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大谷選手結婚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一緒に1回ぐらいしかない機会だと思うので、とても期待してます。早く見たいです。 오타니와 선수단을 가까이에서 본 15년차 LA 다저스 팬은 밤을 새웠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8시요. 이미 다저스라서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오타니의 다저스보다 한국에 먼저 온 손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들은 이미 서울 구경에 한창입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에게 한 이닝 말로 홈런 2개, 한만두를 때려냈던 타티스의 아들 타티스 주니어는 무언가 노린 듯 만둣국 먹방에 나섰고 구단은 김하성이 매니 마차도의 한복 옷고름을 매주는 영상을 공개하며 서울 시리즈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오타니와 아내의 동행 장면과 빅리거들이 서울 나들이로 분위기를 띄운 양팀은 내일 유소년 야구 클리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나섭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올해도 꿀벌이 벌통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올해는 특히 더 심각해서 벌통의 절반은 벌써 꿀벌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벌이 사라진 이후 과일 가격이 급등했었죠. 벌들이 있어야 꽃가루를 옮겨주고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요. 올가을도 걱정입니다. 이승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월동을 끝낸 꿀벌들이 분주하게 날아다녀야 할 양봉 농가입니다. 벌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벌이 가득 차 있어야 할 통 안에도 먹이와 몇몇 죽은 벌만 남았습니다. 개화기를 앞둔 요즘 벌 개체 수를 한창 늘릴 시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벌통이 빈 상태로 쌓여 있습니다. 지난 겨울엔 150여 개 벌통에 벌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20개에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 200만 마리 넘게 사라진 겁니다. 그나마 남은 벌통에도 벌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야지 정상이에요. 지금 현재는 요거 3개, 2개밖에 없어요. 벌이. 지금 앞으로 계속 뭐냐면 소멸되는 현상이라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벌통은 전국적으로 35만 개에 달합니다. 벌통 2개 중 1개에서 벌들이 사라진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온난한 날씨에 잠에서 깬 꿀벌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한파가 닥치자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꿀벌 실종 여파가 과수농가로 확산한다는 점입니다. 연락이 오지요. 좀 벌이 있으면 좀 과수농가에 그 수정벌을 좀 줬으면 좋겠다. 뭐 저희가 뭐 줄 벌이 있습니까? 피해가 많죠 뭐. 작년에도 수분용 벌이 급감하면서 사과 생산량이 줄었고 그 여파 속에 최근 가격 급등까지 이어지고 있어 올 가을도 금사과 파동이 이어질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반려견 보호자 1,000만 명 시대. 반려견이 증가하니 수술을 받는 경우도 늘고 당연히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해지겠죠. 그런데 공혈견 950마리가 우리나라 수요의 90%를 충당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살아있는 내내 피를 빼야 하는 셈입니다. 반려견들의 헌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4살이 된 암컷 리트리버 라떼는 2년차에 접어든 베테랑 헌혈견입니다. 1년에 한 번 320ml를 체열하는데 긴급 수술을 받는 반려견들에게 지원됩니다. 대형견 한 마리의 헌혈이 소형견 4마리를 살린다는 슬로건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제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의 체중과 나이, 크기 등 최소 조건만 충족이 되면 품종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헌혈할 수 있습니다. 국내 등록된 반려견은 300만 마리를 넘겼는데 수술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19개 협력병원과 민간 지원을 받아 설립된 센터는 헌혈견에게 연간 230리터를 공급받는데 3,000리터 이상으로 추정되는 총 수요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는 수혈만을 위해 사육되는 950마리의 공혈견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실정입니다. 헌혈로 공급되는 혈액량은 제가 알기로는 10%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공혈견들의 혈액을 지금도 쓸 수밖에 없는. 게다가 공혈견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사각지대에 있어 사육 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아 결국 자발적 헌혈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동물 체열 기준을 마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 관련법들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3월 중순인 걸 감안해도 오늘은 꽤 따뜻했습니다. 20도를 오르내린 기온 덕이죠. 전국 곳곳에선 봄꽃이 일찌감치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꽃이 아예 만개한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의 전령 매화가 봉은사를 찾은 관람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3355 모여 사진을 찍으면서 시민들은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합니다. 홍매화 냄새가 너무 향기가 좋아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이렇게 한 그룹 폈는 거를 보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매화의 발화가 공식적으로 관측된 날은 지난달 17일로 기상청이 봄꽃 개화를 관측한 1973년 이후 가장 빨랐습니다. 서울 기상관측소에 있는 관측목도 이례적으로 일찍 발화한 것이지만 봉은사에 있는 매화는 이미 만개한 모습으로 봄날을 재촉했습니다. 서울에서 매화는 평균 3월 말에 꽃이 피지만 올해에는 2주 더 빨리 피었습니다. 올해 봄철 이상고온으로 대전의 매화 발화 시기가 평년보다 41일 앞서는 등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한 달 이상 앞선 곳이 속출했습니다. 이상 고온의 영향으로 벚꽃의 개화 시기 역시 빨라져 진해 군항제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되는 등 주요 벚꽃 축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4.5도, 진주는 20.1도를 기록했고 특히 울진이 22도를 넘어서는 등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16일까지는 예년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기상청은 주말이 지나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 유난히 힘들었던 지난해. 역시나 은행들은 역대 최대인 21조 원의 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자발적인 상생금융이나 공익활동은 줄었지만 금융지주 회장들에게는 두둑한 성과급이 주어졌죠. 39억 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금리에 서민들의 허리는 휘었지만 은행들은 더 배를 불렸습니다. 지난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만 59조 원을 넘었는데 2022년보다 무려 3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매출에서 판매비 등을 뺀 당기 순이익은 21조 3천억 원으로 2022년 대비 2조 8천억 원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홍콩 ELS 등 투자 상품 판매로 얻은 수수료, 즉 비이자 수익도 5조 8천억 원으로 증가폭만 70%에 달합니다. 은행들이 부동산 PF 부실화 등을 우려해 대손 충당금을 10조 원으로 늘렸지만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우는 소리를 했지만 땅 짓고 헤엄치게 하면서 이익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순이익에 주요 금융지주 전 현직 회장들은 수십억대 연봉과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약 15억 원, 지난해 퇴임한 윤종규 전 회장은 무려 39억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약 22억 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6억 원 넘게 받았고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도 7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올해 사업 환경이 지난해보다도 좋지 않다며 벌써부터 공익활동 축소를 강조하고 있어 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부활을 목표로 보조금을 풀고 있는 건데 미국 인텔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이고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많은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땅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미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은 390억 달러입니다. 삼성전자 등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배정된 금액은 280억 달러인데 기업들이 신청한 액수만 700억 달러가 넘을 정도로 보조금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We've received over 600 statements of interest from companies, and the brutal reality is that a significant majority of those companies expressing interest aren't going to receive funding.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받게 될 보조금 액수가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 이상일 거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파운드리 글로벌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예상액 50억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 규모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TSMC의 투자 규모가 400억 달러인 만큼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 발표가 있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 170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지만 추가로 공장을 11개를 더 지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충분히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미국 정부는 다음 주에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급할 보조금 액수를 발표하고 삼성전자와 TSMC 보조금도 3월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미국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받고 사업 기밀 정보도 제출해야 하는 등 추가 부담을 져야 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안전관리 수칙을 아무리 꼼꼼하게 만들어 놔도 막상 현장에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최근 안전규칙을 어기면 아예 작업장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공정까지 멈춰버리는 등 AI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한범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멘트 원료인 몰타를 포대에 담는 작업장. 2인 1조로 일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자 AI가 경고음을 울립니다. 단독 작업하지 마세요. 5초 뒤 기계 작동을 강제로 멈춰버립니다. 원료를 운반 차량에 담는 곳도 가봤습니다. 작업자가 트레일러 위에 직접 올라가야 하는데 AI 센서가 안전 고리를 걸었는지 확인한 뒤에야 작업장 문을 열어줍니다. 안전고리 미세면, 안전고리 미세면. 이렇게 안전고리를 뺐습니다. 그러자 AI 카메라에 빨간색 경고 표시가 뜨고 출입문이 잠겨서 더 이상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게차에 달린 AI는 동선에 맞춰 LED 신호를 보내 보행자와 충돌을 예방하고 공장 책임자는 사고 위험이 있을 때마다 메시지를 받아 조치에 나섭니다. 초정밀 센서가 달린 에어백 조끼도 투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센서가 추락을 감지하면 즉시 에어백을 부풀려 머리와 목, 척추 등을 보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이후 AI 등 첨단 기술이 산업 현장에 더 빠르게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50인 미만으로 확장되면서 기존보다 대여섯 배나 더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대책으로 여겨지면서 앞으로 더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남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250명이 넘는 어린이를 강제 노동시켜온 사이비 교주가 체포됐습니다. 어린이 대부분은 출생증명서가 아예 없었죠. 당연히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두건과 옷을 착용한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짐바브웨의 가장 큰 사도 종파 신도들입니다. 이들이 모여 사는 야비라의 한 농장을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자신을 예언자라 부르며 어린이 250여 명의 노동력을 착취한 50대 남성을 체포하기 위해서입니다. ende vanhu vatigere navo havana nzara zvese zvari kudya izvi hapana kana dambudziko. 어린이들은 생활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강제 노동을 하며 학대받았습니다. 피해 어린이 가운데 246명은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었고 학교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수수 자신디라 보트 메나 가라트 주투부 쳔보 이수수 아치나 문화 마티노람비즈 아우에 아티. 농장에서는 16기의 미등록 무덤이 발견됐는데 이 중에 7기는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의 무덤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이비 교주와 측근 7명을 미성년자 학대와 매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 선전 이후 세계적인 선수로 급부상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올여름 파리올림픽에서 무조건 메달을 따겠다고 말했습니다. 반짝하고 지나가는 선수가 아니란 걸 실력으로 입증하겠다는 건데요. 박규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은 스마일 점퍼라는 별명답게 밝은 미소와 함께 트랙에 등장했습니다. 올해 실내 시즌 4개 대회에서 모두 입상하며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우상혁은 도쿄올림픽 성적이 요행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짝하고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조용히 준비해서 우승하자라는 목표를 감독님과 가지고 운동을 해서 도쿄올림픽에선 2m 35로 아쉽게 4위에 머물렀지만 이제 우상혁은 개인 최고 기록을 넘어선 2m 37을 목표로 파리올림픽 메달에 도전합니다. 2m 37은 카타르의 바르심이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넘었던 기록입니다. 앞선 실내 대회에서 아쉽게 발을 건드리며 실패하기도 했지만 우상혁은 넘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부담 없고요. 무조건 딸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후회 없이 준비한 것만큼 끝까지 살아남아서 올림픽 메달 꼭 가져올 거고요. 아직까지 트랙 및 필드에서는 한국인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없었던 만큼 우상혁이 한국 육상에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아서 4월 중하순처럼 따스하겠는데요. 구례와 경주가 21도, 서울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곳곳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 일요일 아침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대체로 1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대구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내일은 황사까지 발원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오늘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날이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인데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고요.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춘천이 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광주가 4도, 부산 8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하루 새 15도 안팎씩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